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12월 달 사실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포스코 DX라는 종목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점 대비 무려 50% 초급등했었던 패턴을 가졌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저점 대비 굉장히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었던 종목이죠. 자, 포스코 DX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5만원대 주가 바닥권에서 79,600원까지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들어왔었던 이제 패턴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12월 말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 물량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패낙괴,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았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코스피 이전을 최초로 시도했던 1월 2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고점 대비 무려 20%가량을 조정받았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 DX와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LNF라는 종목이 되겠죠. 자, LNF는 저희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역시 코스피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별명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밀릴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그려 나가주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이제 급락장에서 굉장히 큰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 섹터에서 뭔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LNF를 매수하면서 사실상 상대적인 수익률을 더 가져가는 이런 전략들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실제 오늘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한다 하더라도 자, 기관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지금 현재 LNF는 코스피 이전을 1월 중하순경에 결정돼서 이제 거래가 코스피 시장에서 재개될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 보면 이것이 결정돼서 코스피 이전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주가 상황이 상당히 좋을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DX의 후발주자로서 관련된 움직임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패턴이요. 기관과 외국인이 항시 지금 매수로 계속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은 꾸준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비슷한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극재 3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급 동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LNF를 제외하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차트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지금 참고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다가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1선을 이탈해서 61선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이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LNF는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거리가 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탑픽주로 제가 선정을 해드린 바 있었죠. LNF의 향후 호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스볼트, 유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회사죠. 자, 그래서 노스볼트사,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 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사실 작년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하나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았고 아마 올해 작년도에 워낙에 이제 업황이 하반기에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 상반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조인트 벤처 소식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역시 연말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최수환 대표 측에서 현재 뭐 언제까지 뭐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것도 이제 올해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호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확실성으로 제기되었었던 두 가지의 측면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작년도에도 코스피 이전이 결정되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그 이후 패턴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는 상이한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두 가지 호재가 올해 나타나게 된다면 또다시 지금까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대규모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어렵다는 작년도에도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호재를 지금 다른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LNF 쪽에서 기회를 보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큰 호재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테슬라 임원이 직접 세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는 나머지 추후에 이제 배터리가 있겠죠. 이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같이 사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서 현재 지금 도요타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PHEV 배터리 관련해서는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바 있었고요. LNF와 이제 조인트 벤처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이제 지분율로도 LNF가 50% 이상 가져가는 쪽으로 일단 최대 주주 측면을 가져가는 걸로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전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지분율 관련해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연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항상 호재가 모두 다 발표된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상승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 향후 더 큰 기대 수익률을 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LNF를 다시 한번 탑픽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LNF의 향후 주가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DX도 코스피 이전 결정이 돼서 재개가 코스피 시장에서 되자마자 주가가 급락 나오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만약에 1월 중하순 정도에 코스피에서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죠. 특히나 이제 적자 전환 실적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발표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까지 모두 적자 전환이 되면서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매번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양극재 업체의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 폭락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충분하게 바닥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지금껏 유효합니다. 그래서 LNF 향후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동태는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월 달까지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도 폭락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2월 달에 추가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약에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지 유무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F에 가지고 있는 개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호재가 3월 달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2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오면 뻔히 빠질 게 뻔하니까
미리 다 올려놨다가 호재 발표돼서 다 올려놨다가 4분기 실적 발표 박살나서 주가 빠지게 되면 또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호재 발표는 가급적이면 3월달 이후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가격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 진입을 해서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바닥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2월달에 주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밀린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LNF는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절대적인 매수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추후 동태를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극재 및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상반기가 저는 절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유자, 기존에 이제 물려 계셨던 보유자분들도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익 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핫하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2차전지 쪽으로 바톤을 넘겨주는 그 구간이 도래할 겁니다. 그 구간을 잘 기다렸다가 저희가 함께 수익 내는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거나 2차전지 그리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누르셔서 추후에 제가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영상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